감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어가 저술한 장문의 시를 제외한 순수하게 경어의 선심을 자세히 보려고. 장문의 시라는 건 뭐냐면 그 아까 토굴가라는 거 있잖아요. 시를 다 파괴한, 그죠? 시의 형식을 다 파괴해서 길게 써내려간 게 있죠. 또 하나 봐요. 장문의 오도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580자나 돼서 그것도 탈락 빼고 그냥 순수하게 경어선사가 7원 5원절구 5원율시 7원절구 7원율시 4,6원 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심우성 심우가 심우도 법문도 빼고 참성국도 빼고 가가가음도 빼고 그거 다 시예요. 길게 말하면 그 뭐지 창가시를 형식을 딴 가사지요. 가사문학이죠.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시를 분류해 보면 한국불교전서에는 5원절구 31수, 5원율시 18수, 7원절구 50시, 7원율시 153수, 4,6원 8수, 그리고 금강성명구 2편, 그리고 헐성루 2편. 그래서 260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뺀 건 뭐냐면 그거 뺐어요. 뭐지? 금강산 유산가. 그게 175수래. 그러면 260수에다가 175수를 되면 400수가 넘어가는데 뻥이야. 그거 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부풀려서 뭐 경어선사 선시가 막 많으면 좋다. 많으면 좋은 게 아니죠. 금강산 유산가는 가짜예요. 그거는. 경어선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학자가 쓴 유랑기예요. 말 그대로 관동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유랑기. 그래서 그건 뺐어요. 그래서 전체 따지면 260수. 근데 제가 거기다가 넣은 거는 뭐냐면 거기다가 해월에게 둔 전법계, 그죠?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이 받은 전법계, 그 다음에 방아람 스님한테 준 전별사, 그 다음에 그 오도가 중에서 태평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어선사 천하시죠. 산수갑산 장공리에 비승비승 송경어라, 그죠?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인편에 전할 게 없어 흰 구름에 붙이는다 하는 그것이 마지막 그 무덤 속에서 나온 시. 그렇게 합쳐서 5개를 해서 265수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죠. 그래서 히로 남아있지 않다. 다시 이것을 경어담북시로 분류해보면 오헌절은 남녘 심한 31수로 북녘시에는 오원절구는 없어요. 북녘시에는. 왜 북녘시에 오원절구가 없을까요? 오원절구로 경어선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녘시에는 오원절구가 있어요. 경서가 전봉준 장군 처형당하기 전에 아주 파릇파릇할 때, 그냥 중도가 퍼덕퍼덕 튀어나올 때, 그때 쓴 시들이 있어요. 오원절구가 31수가 있는데 북녘시에는 한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원율시는 있어요. 오원율시는 오원절구를 2배 합친 거, 그러니까 8줄, 오원절구는 4줄이죠. 남녘시에는 8수가 남아있고 북녘시에가 10수가 있더라고요. 오원절구가. 그 외에 영변 신시장을 지나면서 쓰는 거랑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있잖아요. 그거랑 또 뭐가 있어요. 그나마라도 10수가 남아있고, 그래서 18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원절구는 남녘시에는 36수, 북녘시에 가면 몽땅, 절구가 적어. 절구는 넉 줄이니까. 그래서 경어선사가 주로 삼수갑산에서는 7원율시를 많이 썼다는 거죠. 길게. 타령을 하신 거예요. 타령. 속상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7원율시가 북쪽시에 실려 있어요. 북녘시에는 14수, 그래서 합쳐서 50수가 실려 있더라고요. 남녘시에 14수, 북녘시에 14수. 남녘은 36수. 절구가. 그리고 이제 율시가 있겠죠. 율시. 그리고 7원율시는 남녘시가 26수, 북녘시가 127수. 127수가 다 타령이에요. 근데 그나마라도 그 127수가 없더라. 경서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용케도 경어선사가 강계에서 6년, 갑산에서 8년을 사시는 동안 넘어가면서 강계 아득포제를 넘어가면서도 써요, 다. 그래서 많은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서 시 속의 기록이죠. 경호선사가 살다 가신 마지막 순간 그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살다 가시고 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내가 다시 한 말이 있사오나 내일 말할게요. 돌장승이 얘기 나면 말할게요. 그게 어디 경호선사 무덤을 파니까 나온다니까요. 최고 대박이야. 경호선사 무덤을 파서 나온 그 시 때문에 내가 이 두 주먹을 불끈 치고 내가 이 경호선사를 끄집어내겠다 라고 해서 내가 결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야. 사실은 경호선사 마지막 시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경호선사 살려내는 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돈이죠. 뭐 돈. 단 10원 한 장 도움이 없어요. 이 경허선씨는 한국 불교전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고, 한국 불교전서 어딨냐? 권 11이에요. 한국 불교전서 권 11에 경허선사까지 통째로 돼 있어요. 성명전본과 수덕사본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두 경허집의 남북 선시 내용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 두 경허집, 성명전본과 수덕사본은 남북에 막 섞여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물론 한국 불교전서 것은 5원 절고 5원 율시, 7원 절고 7원 율시로 해서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선시 265시를 탈탈 털어서 쭉 뿌린 다음에 줄라레비를 세운 거죠. 뭐 순서대로. 경허선사가 그 자작한 순서대로. 남역시 중에서 그 호소, 그 다음에 영호남, 그리고 북역시 중에서 강계, 갑산. 이렇게 해서 크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그냥 그 순서대로 줄라라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역사의 장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성명정의 경허집에는, 성명정은 또 어떻게 돼 있냐, 싹 도리지를 쳤죠. 제가 다 보니까. 그나마 정리가 가장 잘 돼 있는 거는 이제 한국 불교전서인데, 이 성명정 경허집에는 5원 절구가 31수, 5원 율시 18수, 7원절 43수, 7원율 130수, 사륙은 7수, 귀취작이 20수. 그러니까 없는 게 있어요. 귀취작에는 성명정본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금강산 유산가 있어서 탈락. 금강산 명구 2편, 그 다음에 제헐성루 2편. 이렇게 했어. 근데 또 금강산 명구 2절과 헐성루는 또 그 대신 없어요. 어디에? 성명정본에.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가장 정확한 거는 한국 불교전서. 끝까지 모아놓은 게.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귀취자기는 또 어디에 없어요? 한국 불교전서에 없어요. 그래서 또 귀취자기는 제가 또 끌고 오죠. 아이? 과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덕사본을 살펴보면, 수덕사본에는 경허법어가, 이름이 경허법어예요. 5원절 27, 5원절이 31수인데 거기는 또 27밖에 없어. 5원율은 18수, 그건 똑같고, 7원절 49수, 7원율 146수. 그러니까 성명정보다 많아졌죠. 사륙원이 8수. 저쪽에는 7수인데, 그러니까 성명정본이 제일 작아요, 좀. 숫자상으로, 성명정본이. 그 대신 성명정본에는 다른 거에 없는 귀취자기가 있잖아요. 대박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취자기 20수는 없어. 귀취자기는 20수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19수야.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시중이라는 게 왜 귀취자기에 들어가 있죠? 그것까지 합치면 20수. 그 다음에 금강산 유산가 175서 탈락. 경허법에 실려 있어요. 탈락에. 그 다음에 금강산 명구 2편, 제헐성류 2편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방아람 스님 건 더 다르고. 방아람 스님은 경허선실에 153수밖에 안 실려 있어요. 거기는. 거의 100수가 빠진 거죠. 거기는. 이것이 이제 사실 파악이야. 실태 파악. 그렇게 돼서
저는 한국 불교전서가 그래도 빠진 것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없는, 또 한국 불교전서에 없는 귀치작이나 이런 건 제가 또 넣었죠. 근데 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나와서 또 찾아낸 게 있잖아요. 용운대사 행장, 그죠? 그 다음에 정혜사 신건기, 그 다음에 또 취연화상 행장 잘못된 부분. 또 뭐 있더라? 증부판이 4개인데. 다 넣었어요. 하나가 뭐냐. 그건. 서간문. 경서 서간문 13편. 그래서 이 4개를 다시 증부판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대충 경허선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죠. 정리된 거. 여기까지 했어요. 에이. 그래서 경허선시 연구를 한 박기래는 자신의 논문에서 경허의 선시를 경허선 유체와 선시 분리법을 기준으로 견성오도의 개오시 무문일법의 전법시 조사활구의 화두시 초연초탈 말이 좀 그래요. 초연초탈에 격예시 등 4가지로 불려요. 그동안의 학계의 선시는 두성백이죠. 두성백의 분리법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중국의 두성백은 선시를 아까 이제 십업시, 개오시, 염고시, 그다음에 선기시, 아까 했죠. 이시만선과 선리시, 선흥시, 뭐라고 있냐? 선척시, 선취시, 그리고 이선입시라 나누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두성백의 선시에는 내가 이견을 제시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박규리가 견해를 그걸 했나 보네. 시로서 선을 담거나 선으로서 시에 입문한다는 시기에 이르는 이론적 추상적이라 선시의 본질을 호도한다. 선시를 선사의 시와 시인의 시로 나누는 방식은 적합지 않고 선사가 시인인데 뭐를 명확한 오도 없이도 선적인 느낌 배경 불교적 용어만 차용해도 모두 선시로 치부된 아까도 이거를 한번 제가 경계를 했죠. 이렇게 오도 없이 쓰는 사람들 이건 두성백의 분리법에 오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견해는 시로서 선을 담거나 선으로서 시에 입문한다는 시기에 불리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선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어요. 깨친 자만이 써라. 선시는 선사의 시와 시인의 시라고 나누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왜? 깨달은 자는 곧 선시를 쓸 수 있고 그 시가 시지만 시를 뛰어넘은 선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두말할 거 없이 깨달은 자가 써라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신은 경어의 선시를 불필요한 부분을 통한 선사의 오리를 최소한다는 취지로 선시 부분을 단같이 구분하여 처음 깨달음이요 처음 벌어가는 개오시 법을 전하는 선. 이것도 박규리도 이거를 하도 이거 쓸 때에 전봉준에 대해서는 1도 몰랐어요. 0도 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썼겠죠.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마지막으로 보인 열반시, 개오시, 전법시, 화두시, 열반시 속하지 않은 격예시. 여기에 속하지 않은 시, 개오시, 전법시, 화두시, 열반시. 그 열반시라고 해봐야 이제 그거 뭐지죠? 그거 반삼보죠. 그 다음에 화두시는 뭐 있겠죠. 전법시는 또 그 전법계에 준 만공이나 수월, 해월. 그 다음에 개오시는 경어사의 깨달음의 경지 오도성이겠죠. 이렇게 했지만 이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경어선사 시가 있어요. 격예시로 구분을 했지만 또한 이 격예시로서도 이 분류가 다 경어선사 선시를 다 포괄할 수는 없어요. 말은 격예시인데 경어선사의 그건 어찌하고 전봉준 이야기는 그냥 전봉준 이야기가 수십 수가 있다니까. 격예를 떠난 그러나 사실 248평의 방대한 경원에서 여기서 그때 당시로서는 240밖에 없었어요. 248밖에. 근데 그가 선시 부분으로 이 지금 그 방대함에 비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봐요. 박규리가 한 248편. 그러나 그가 나는 구분에 따르면 경어시는 개오시 딱 한 편, 오도가겠죠. 그 다음에 전법시 2편,
아까 말했죠. 해월, 망고, 열반시 한 편, 그거. 그리고 화두시는 따로 구분해보자는 화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뚜렷한 화두라고 하는 시는 그리 반찬. 화두라고 딱 드러난 거는 없지만 있어요. 그리고 또 화두를 직접 경험 화두가 많은 거 있죠. 물론 시는 아니죠. 그거는 법어니까. 이 네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격예시로 다 한꺼번에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더라 말이에요. 선시라는 자체가 모두 격예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분류로는 경어시 대부분이 격예에 속하는 쓰는 것이 경어시의 분류를 매우 단조롭게 하고 있죠. 단조로워요. 격예시로 하면 안 돼요. 왜? 전봉준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뭐 간단대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봉준 나타나기 이전에도 그렇게 격예시라고 딱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경어시가 서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그런 시들이 있다니까요. 경어선사 시는 딱 뭐라고 분류지어서 이렇게 몇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남들 쓰는 열반시하고 오도가하고 뭐 전법계 그거 빼놓고 그건 누구는 못해? 누구는 그건 못해? 당연히 그거는 선사기 때문에 오도 있고 전법 있고 열반 있잖아요. 그 외를 다 격예도리로 묶는다는 건 무리가 있고 또 격예도리가 된 것만 아니에요. 그냥 구석에는 그냥 전봉준과의 찌들찌들한 관계에서부터 그 남쪽에서 막 온 그 뭐지 친척들과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 또 그 뭐지 애들 가리키면서 학당에서 느끼는 감정 그런 거는 격예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예도리 아닌 것도 엄청 많아요. 단조로워.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경어의 방대한 선시라면 두성배그 선시처럼 자연스럽다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점을 극복하고 선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한 충분한 여지가 가지고 격예시의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정리해. 격예시의 구분을 또 거기 세분화해야 돼요. 왜냐 뭐 열반시하고 무슨 뭐야 오도시하고 무슨 전법시 그거 3개 빼면 없잖아요. 열반시 하나, 오도시 2개, 전법계 2개, 오도시 하나. 그러면 4개인데 그거 외엔 265선은 어떻게 알아?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정리해야 돼. 일반이 경어의 선시를 통한 경어의 선사상에 접근함에서 좀 더 기묘한 요긴한 통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어 선시가 보통이 넘어요. 경어 선시를 감히 이렇게 저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아주 거기에 찌들찌들한 역사와 역사와 비애와 인간의 아주 기록이 다 돼 있는 속상하죠. 통로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사실 그동안 경어의 선시는 그 방대한 양을 모는 선시로서의 가치 또한 200과 두보를 아까 말했죠. 시성이에요. 시선도 돼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시성과 시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200을 능가하고 두보를 능가해요. 신선노로 말 때 시선 200보다 더 못지않아 능가하죠. 능가할 정도로 그 작품성이 뛰어난 시각이 대다수라고 극찬하는 경어시에 대한 연구는 전무. 그동안에는 전무했어요. 왜? 하지도 못했고 방대했고 또 경어선사에 대한 그런 거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못했죠. 물론 저도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경어시를 털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냥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다시 털어야 돼. 이거는 뭐 날림에서 날림. 그래서 다시 털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강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속상했더라. 이러한 때에 마침 그의 경어시에 대한 연구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따라서 그의 경어시에 대한 연구는 나름의 성과를 중간항에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저 할 때. 그는 선시는 본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해석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본질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규희 선시 때문에 제가 돈발을 해가지고 분발을 해서 경어 선시를 다 털게 됐죠. 뭐 몇십 수 정도 되는데 다 털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털털털 털어내게 됐고, 또 제가 경어집 전체를 다 털어내게 된 그거를 제공해 주신 분은 고영석 교수가 경어집 그 강좌를 대학원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다 수료 다 끝났는데 새로 6개월을 청강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돈발이 돼서 전부 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경어집 전체를 다 털털털 털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다시 그 후에 5년 후에 2017년에 전봉준이 나타나면서도 또 한 번 다 뒤집어 털어버리게 되는 대단한,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랄 수밖에 없죠. 그는 선실은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선적 방편이라고 주장. 자신의 논문은 문학이 아닌 선사상을 위주로 한 선시 연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사상이 많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박길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시인이에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시인이기 때문에 선에 강조하기보다는 시적인 면에서 많이 그걸 돼 있어서 내용적으로 선의 깊이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시 그 연구라는 걸 해서 그나마라도 이것을 시발점으로 저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러한 논문이 됐어요. 이러한 경어시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전문적인 세분화된 영역으로 확대되어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한다. 경어시에 대한 거는 굳이 한다면 깨친 자가 이 경어선시를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넘어가요. 뭘 건드려 놓고 가서 안 넘어가냐. 왜 안 넘어가요? 뭘 건드렸어 와서. 힘들다. 그는 경어의 오도가는 그대로가 법문이고 개성. 오도시라고 경어의 오도가에 대해서 오도 과정과 경지가 상세히 드러났다고 자신의, 사실 이 경어 오도가는 비단 시인이 아니고 박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한 번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심신의 때를 다 벗어 던진다 그럴까? 통쾌하고 뭔가 시원하고 뭔가 일취월장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게 이 오도가예요. 오도가면 다시 하고 싶네. 또 경어가 담긴 두 편의 전법시, 이것도 마찬가지. 음률과 격식도 뛰어넘는 새로운 형식의 전법시. 그것도 격식 없어요. 5원 절구, 7원 절구 이런 거 없고 그냥 해월은 해월에게, 또 만공은 만공에게. 해월에게는 1902년 천장함에서, 만공에게는 1904년 2월 11일 또 내내 천장함 천장선실 인법당에서. 그 대신 해월은 깨친 지 10년 만에 주는데 거기에 보너스 하나 등등 상소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경어선사가 주어요. 아이고 우리 경어선사 불쌍해서 어쩌냐. 경어가 남긴 전법시로는 해월에게 담긴 전법시와 삼수갓성 가기 전에 만공에게 담긴 전법시, 제가 말했죠. 지금 2개 있어요. 듣기 해월의 시에는 은율과 격식을 막 합격이요 막 뛰어넘어 멋있어. 만공 스님에게 준 전법계보다 수월 스님에게 준 전법계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게 만공 스님한테는 바로 떠나야 되니까 대충 써신 것 같아요. 없는 새로운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도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하면 좋겠죠. 여기에 소개가 된다면 더 좋고. 그는 상당법원, 서감 등 항상 화두 참고를 강조했던 경험. 선시에서도 화두를 차용한 다주의 화두시를 남겼다고 설명합니다. 말년에는 무생, 무의, 신속불의의 경지에서 평상무사인으로 행위 곡덕을 이루는 조연조절을 회계시를 썼다고. 특히 경어의 말년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경어선시의 주제를 나누어 설명하겠다. 근데 말년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거는 아니에요. 경어선사 말년에는
최고의 절정이고 나발이고 살기가 바빠서 그냥 뭐 무슨 중도 부리고 나발이고 그런 걸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냥 북녘시에서는 그냥 삶의 찌들찌들한 경어의 모습 거기에 이제 보너스로 양념으로 주는 선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절정을 이루지는 못해요.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 천장함에서 깨치고 난 뒤에 전봉준 죽기 전에 그때 그 쓴 시가 한 25개가 있어요. 그게 대박이죠. 그런 시를 북녘에서는 남기지 않아요. 속상하지. 일기라니까. 그래서 북녘에서 말년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지 않아요. 속상하지. 또한 그는 경어의 선실을 고준담백한 직관과 적조, 심층적 아이러니, 역설.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이제 파격이라는 거고 격외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도 해통적 어울림, 중도부리가 있다는 얘기죠. 또 무의외 미로 나누어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직관적조는 경어의 시적 관점 인식이 도철한 깨달음에서 파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경어는 말로는 드러낼 수 없는 제1의의 경지를 전하기 위해서 심층자가 이런 역설 기법도 가감히 구사했다고 덧붙였다. 일부러 심층적 아이러니와 역설 기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역설 기법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중도가 그 자체가 역설이에요. 그 자체가 아이러니죠. 그래서 따로이 무슨 법을 써가지고 그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는 그리고 경어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도 말년 삶은 찌들찌들하지요. 우리가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나마 미사여구를 통해서 뭐래요? 이류중행? 아이고 이류중행 뭐 입전수수 보셨지? 화강통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의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경어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 경어스님이 비승비숙의 무사인으로 발견을 비승비숙은 괜히 한 게 아니고 여기를 무사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 박규리도 그때 전봉준을 몰라서 그냥 일 없는 사람 무사인으로 말년을 지냈다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사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유사인이죠. 유사인. 일만 하는 일이 천지야. 거기야 무사인이 고주사인이겠지만 어쨌든 경어선사는 외형적인 무사인이 될 수 없었어요. 선시에서도 모든 구속 속박을 탈피해. 구속과 속박을 탈피하지 못했어요. 대자유인의 법문을 다보니 나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뭐 박기류만 썼겠습니까? 중도 해통적 불이 어울림과 무의의 경지에서 뿜어나오는 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 아니에요. 여기 아마 박규리도 몰랐으니까 뭐 삼수갑산의 그 말년의 삶을 엄청나게 이거를 해보려고 많은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냥 경어선사가 왜 삼수갑산을 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고. 다만 경어선사가 시무사상의 시무가 시무성 시무동 법문에 이류중행도 언급을 해놓으셨고 입전수도 언급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거기 따라서 가셨나 보다 했지요. 누가 이 전봉준 때문에 쫓겨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걸 입전수수라고 하고. 그래서 경어선의 독보적 특징, 경어선시의 독보적 특징은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온갖 잡놈들이 전부 다 경어선사 꼬아박는다 그러고 이 김경천이 같은 놈들이 그냥 경어선사를 날이면 날마다 들쑤셔요. 협박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야. 여러 각도에서 경어의 선시를 분석하는 입장을 경어의 시편은 약 248편이 된다고 쓰고 있죠. 그렇지만 248편이 아니고 내가 다 찾아내는 거는 265편이더라. 하남 필사본 경어집에는 약 135편밖에 안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남 스님은 135편밖에 안 실려 있어요. 그거를 선학원판에서는 226편까지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어법어에서 226편에서 경어법에서 248편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정리한 건 265편 끝.
265편.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방한함 스님은 135. 방한함 스님은 135. 그 다음에 선화건파는 226. 135에서 226 됐으니까 꽤 많이 찾아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어 법어 어디 편? 수덕사 편에는 248. 수덕사는 248. 홍연지 편에는 265. 이렇게 해서 마감을 치거든요. 마감을 치는데 수덕사에서 번영된 경어 법어에는 248개령이 실려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남의 경어집에는 135편에서부터 안 돼서 발간이 느껴지면서 삼수갑산 이후에 지은 시와 만주 등지에서 수집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죠. 처음에 누락된 시가 재수집을 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으로 경화의 선시는 선사들의 선어로 hul기나 한시 작품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모방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경어선사는 모방도 싫어하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두 번 한 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독자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경어의 선시는 자체가 격식이나 형식적인 가식을 벗어버린 탈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이시는 그의 성품과 그의 깨달은 경지로 등도실상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있다. 성품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시라는 느낌보다는 선어록 같은 느낌을 오히려 갖게 해주는 선수인 교과서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줄줄이 사탕을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도 잘 써놓으셨는지 경어 선시 그런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선시 빨리 보고 싶네. 선시 언제 나와? 선시 언제 나와? 선시 언제 나와?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 오음 무서워? 오음 무서워. 오음 무서워. 석사본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경어의 시는 거의 대부분이 선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선시다운 선시죠. 경어선사가. 그런데 경어의 선시는 기교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교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한시 작품으로서의 작품성을 결코 고려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은 그냥 순수한 경어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일기라고 합니까? 경어만의 독창적이고 경어만의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의 문. 더구나 경어는 선지를 드러내는 설리시조차도 군더더기가 없는 자기의 심경을 드러내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어가람이 선지시 속에는 선리를 찾아내는 지혜와 절대적인 안목이 필요하더라.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다라면 그 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조차 쓰지 않아요. 내가 살다가 중도불이 사상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중도다라는 말을 중도불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몇 개 있긴 있어. 두 개. 아니? 무위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거를 어디서 누가 뭐 써달라고 하니까 한번 했죠. 없어. 그래서 선지를 드러내는 설리조차도 군더더기가 없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겠다. 경어가 남긴 선지시 속에는 설리를 찾아내는 지혜와 절대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어시의 그 내용상 가장 특징적인 또 다른 면, 그의 시의 주된 내용이 바로 경어선의 유치인 중도불이를 일관적으로 계속 한 얘기만 해요. 한 말 또 하고 중도불인데 거기다 내가 중도불이다라고 쓴 적은 없더라. 이런 찾아내야죠. 이것은 그의 시 전반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불이법을 거의 다 대다수 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 볼 때 보시면 알아요. 뭐냐? 이것이 바로 선지를 시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어가 시를 쓰되 그것은 시 아닌 시로 선의 요체를 바로 직지하여 참다운 선의 경지로 바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중생을 위한 선지식단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을 각 시마다 시 속에서 선 아닌 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04년 2월 11일 경어는 선승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인사를 떠난다.
아이 왜 떠나는지 모르겠네. 곧바로 자신의 제2의 고향인 서승 고궁의 연암산 천장암에 도착한 경우는 2년째 그것에서 수행정진하며 천장암을 지키고 있던 제자 망군과 상면하고 거기서 경호는 제자를 인가하고 전법계를 내린 뒤 이미 작정한 북행을 감행하기 위해 천장암을 영원히 떠나더라. 2월 12일 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들다.